누군가가 정보보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보안 업체라고 하면은 너무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스틸리언의 부사장님, 신동희 부사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동희 부사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도대체 이메일은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나,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런 것도 해주나요? 막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에 택배 사면 클릭하면 막 해킹당하고. 오늘 그런 얘기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오! 있습니다. 다 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쓰십니까? 잘 않습니다. 그죠? 네. 예, 이런 것들. 화이트 해커는 공공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보호 얘기하면 그게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CIA라고 하는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죠. 이제 기밀성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숨겨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비밀번호? 그렇죠. 비밀번호 숨겨야죠. 어디 적어놓고 서버에 비밀번호. 저장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밀성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네. 지문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게 이제 참 문제인데 가용성이거든요. 네, 어베일러빌리티. 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문제없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 네. 얘가 약간 부딪힐 때가 많아요. 앞에 있는 두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가용성이 깨져요.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네. 그러니까 가용성을 해칠 수 있는 걸 말씀을 해드리거나 뭘 해도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해요. 네. 여기 지금 가입자 몇 명이죠? 저희- 90만 명 되나요? 네, 90만 명 정도 됩니다. 90만 명을 이제 가입자로 갖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9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찌 보면 소스잖아요. 90만 명이 이 시간 이후로 아무도 접속 못 합니다. 이런 게 가용성이 깨진 거예요. 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고민이 많이 안 된 영역이죠. 세 개를 한꺼번에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저걸 다 지키면 좋은데 네. 저걸 다 서비스의 형태라던가 운영 방식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저걸 다 유지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면 그림이 저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하얀색 모자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맞아, 맞아요. 좋아 보이시나요? 그림이? 안 좋아 보여요. 착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냐면 화이트 해커라 그러면 앞에 화이트가 있으니까 마냥 착해 보이는 이미지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는 뭔가의 기술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화이트로 갈 수도 있고 블랙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기다 그냥 블랙 옷 입으면 진짜 나쁜 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완전 나... 나쁜. 네. 근데 완전 화이트 나쁜 입혀놓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법의 선 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중요한 게 꼭 있어요. 사전에 윤리 교육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고를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머리는 아주 도덕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딱 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딱 돌려서 한쪽으로 잘못 가면 바로 이제 경찰서로 가시는 길이 되는 거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비스나 제품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궁금한 게 블랙 해커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돈을 벌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그러니까 범죄의 범위를 우리나라로 아예 딱 국한시켜 볼게요. 네. 그러면 어려워져요. 우리나라는 대단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 되잖아요. 네.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으면 돈 찾을 수 있으세요? 아니죠. 못 찾잖아요. 네. 네. 뭐 있는지 확인하죠. 네네. 신분증이 있던가, 신분증. 뭐 ATM기 가면 카드를 넣거나. 네. 네. 네, 그쵸. 아니면 통장을 넣거나. 네. 아니면 너 핸드폰 진짜 네 건지 확인해서 그걸로 열어주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내 돈을 찾는데도 정보를 꽤 많이 요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현금화해서 가져가기 대단히 어려워요. 여기 이제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금융 시스템에 지금 다른 게 하나 들어왔잖아요. 뭐가 이제 들어왔죠? 코인.
그렇죠. 코인. 네, 코인이 들어왔는데 이 코인만 가지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국한 지어도 범죄를 막을 할 수 있죠. 음. 근데 코인으로 모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저 원화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살려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걸리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ATM기 중에 코인으로 ATM기 하는 거 있었어요. 우리는 다 없어졌거든요. 해외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뽑으면 되잖아요. 코인으로 해서. 그렇구나.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무슨 일을 하냐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면 노트북도 있고 그다음에 데스크탑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여기 왼쪽엔 태블릿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들이 연결된 모습들에서 저희가 해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저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경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외부에서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노트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 거쳐야 되죠? 외부에서 저기 노트북. 네. 자, 외부로 하면 저기 왼쪽 위에 있는 파란색 구름. 보통 이제 저 구름을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아이콘으로 쓰거든요. 그럼 저기서 가려면 라우터를 거쳐서. 네, 라우터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네. 첫 번째로 라우터 털겠죠. 네, 라우터 털고 나면 그 다음으로 PC로 바로 가겠죠. 그럼 그 다음 뭐 하냐면 공유기에다가 무슨 설정을 바꿔가지고 악성 코드를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프린터에서 뭔가 문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 프린터에다가 이렇게 네트워크 프린터거든요, 제. 네네. 컴퓨터가 이렇게 쏴요. 네. 쏘는 거를 그대로 저장을 해요. 내 프린터에 쏘잖아요? 네. 그럼 내 프린터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고, 제가 저기서 이제 가져가고 싶은 걸 얼른 가져갈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암호화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다른 부가적인 내용은 잠깐 밀어두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저기 하다 보니까 중앙 아래쪽에 있는 노트북에 접근 권한을 하나 얻었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네. 로그인해서 들어가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메일 로그인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메일 보내야죠. 보내라고 로그인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애 컴퓨터 못 땄잖아요. 네. 그럼 오른쪽 위에 있는 애한테 메일 보내요. 이거 무슨 파일인데 업무상 이거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좀 열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피드백 주기 바래. 이제 열어보겠죠. 네. 감염됐네. 아. 뭐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프린터가 네. 지금 선이 연결 안 돼 있지만 프린터가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외부망에. 네. 그럼 프린터 치고 들어가도 되죠. 왼쪽에 저거 이제 태블릿이잖아요. 네. 태블릿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밖에 나갔다 올 거잖아요. 그렇죠. 나갔다 온 동안에 뭐 걸렸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든지. 노트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구나. 세상에 위험 천지구만요. 되게 무섭네요. 그렇군요. 저 조금 궁금한 거 또 네. 있어요. 앱 있잖아요. 왜 요새 앱 다운을 받고 이제 이 앱한테 내 정보를 넘길 거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앱 개발자나 뭐 관련된 사람이 내 사진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부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나쁜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볼 수 있겠죠. 네, 나쁜 마음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가 어떻게 나가냐면 너무 많은 권한을 요구하면 의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권한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다음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네네. 네. 적당히 누른 것 같은데 아직도 누르래. 계속 누르래. 그러면 지우죠. 지우는 게 낫죠. 왜냐하면 대체 서비스는 충분히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요즘 시스템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나 운영한다고 해도 필요한 서버가 한두 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의 서비스 만들고 그냥 끝나겠냐고요. 다른 거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계속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버가 몇 대 있지? DB는 서버가 몇 대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상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와 어느 정도의 무언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봐줘. 이제 그러면서 그걸 이제 리포트 해드리면 우리한테 이런 게 열려 있었어? 라는 식의 피드백도 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 여기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이런 데 뚫렸구나 라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수학 문제 한번 풀면 틀렸어요. 다음에 또 풀면 또 틀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틀리죠. 네. 비슷해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네. 잘 만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멀쩡해요. 네. 밖에서 보면 이상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보면 이상하게 풀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같은 거예요. 약간 역시 그렇게 해서 밖에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비유가 너무 적절한데요. 경험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택 서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제 저런 것들이 또 이제 모두 다 커버해주지는 않아요. 저게 또 사람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네. 그럴 때 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찾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화이트 해커들이 주로 뭘 하냐? 그렇죠. 라는 게 뒤에 있는데요.
네. 이거 해요. 벌레 찾는 거구나.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들잖아요. 그 만들다 보면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류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없애주는 게 좋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렇죠. 안정성을 위해서. 네. 왜 그럼 걔네한테 찾아달라고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면 몰라요. 몰라요. 네. 잘 만든 것 같거든.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버그를 찾는데 버그를 찾아서 이제 기업한테 준단 말이에요. 네. 네. 줄 때 아까처럼 계약을 맺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좀- 형태로 주는 거는 이제 버그 바운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게 되는데 네. 어떤 회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결과로 이렇게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거를 A라는 기업한테 봐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결과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봐달라 그래요. 내후년에도 봐달라 그래요. 그러면 관점이 계속 A 관점에서 보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B라는 회사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B랑 계약해야 돼?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C랑도 D랑도 너무 계약하기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열어요. 어떻게 여냐면 서비스를 열어놔요. 열어놓고 와서 문제가 있으면 제보하시오. 아. 제보하시오 해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제보해 주시면 드립니다. 돈을. 아.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놔요. 그게 버그 바운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여기 있는 그림에 아까 있는 거예요. 대상을 식별해서 누군가가 버그를 찾으면 이제 보내요. 서브밋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보낸다고 다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찾은 게 정말 크리티컬하냐. 이 크리티컬하냐는 이제 돈을 얼마나 줄 거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괜찮냐? 내가 설정한 범위에 들어가고 내가 제보 받고 싶은 거에 들어가냐 확인하고 그리고 이 버그는 정말 유효하냐 그리고 정말 크리티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판단해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검증한 다음에 찾은 분들께 뭐 줘야죠. 돈 줘야죠. 돈 줘야죠. 돈 주고 나는 패치하고 이런 식의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게 버그 바운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럼 이제 얼마를 받냐?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얼마 받는 게 여기 있어요. 표로 오. 있는데 이게 PC 버전, PC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에 얼마 줍니다. 오. 그냥 대략적인 표예요. 네. 디테일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는 모바일 환경에서. 저희 이제 오.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서 취약점 뭐 이런 거 있으면 얼마 줍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보시면 금액이 크긴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 취약점의 가격이 높다 낮다는 보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저 취약점 가격이 얼마다라는 걸 기억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 자료를 자세히 보면 네. 날짜가 있어요. 날짜요? 날짜가 2019년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아래. 네. 데드라인 정해져 있어요. 네,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쟤도 어찌 보면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고정입니까? 계속 변하죠. 변하죠.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따라서 변할 거잖아요. 네. 다 변해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게 어디 있냐면 이제 저 자료는 제가 그 제로디움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제로디움에서 저렇게 올려놔요. 저 페이지에 가보면 그 가격이 변했던 히스토리도 좀 남겨져 있어요. 대부분 다 내려가는 쪽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올라가는 쪽으로 가격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가격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할 때 그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가격이 있잖아요. 네. 저 회사 기준으로 보죠. 저 회사는 저 돈을 어디서 나서 지급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는 어쨌든 저 버그를 사요. 네. 취약점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 회사에다가 우리 제품 올려놓고 우리 제품에 취약점 나오면 니네가 그거 검증해줘. 회사가 그걸 다 검증하는 것도 시간이고 다 돈이니까 그렇죠. 검증해주고 괜찮으면 우리한테 돈 지급해달라고 해. 그러면 돈을 내줄게. 또는 거기다 일정 금액 적립을 해놔요. 그럼 거기 내보내주는 거죠. 아, 약간 플랫폼 이렇게 약간 장터 같은. 예, 그쵸. 장터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쟤네들이 저걸 사다가 되팔아요. 그러면 이제 차액이 남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겠다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최종 소비자는 저 가격에 사겠어요?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저 가격이 현재 시장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장가는 저보다 높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중고차 시장 같은 거네요. 뭐 비슷할 수 있죠. 딜러는 팔겠다는 사람한테 적당한 가격에 사서 최종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올려서 파는. 네. 아, 이런 시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플랫폼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네. 또는 이제 회사별로 운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 네. 도 있고 삼성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구글일 거예요. 구글. 네, 구글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 서비스, 그러니까 얘네가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서 나온 취약점을 제보해줘. 아무거나 다 제보하는 게 아니라 네. 오른쪽에 있는 취약점들을 제보해줘. 각 취약점들은 이 정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저게 거의 맥스 금액인 거고 사용자의 어떠한 인터랙션 없이 그냥 권한을 뺏어갈 수 있다. 그럼 좋은 취약점이잖아요. 공격자 입장에서 비싸겠죠. 근데 여기 클릭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뭐 이메일 네. 링크는 한번 클릭해줘야 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보셨던 그 표에서 범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금액이 이제 최대 금액이라고 설정하게 되는 거죠. 와. 그리고 삼성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뭐 휴대폰 대상으로 하고요. 네. 어쨌든 삼성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곳들도 다 이렇게 하는 곳들 많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곳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제보하면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제보하잖아요. 일단 돈을 받죠. 네. 1번 좋은 거. 두 번째, 얘네들이 취약점 제보를 하면 쭉 취약점 설명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제가 제보한 사람 누군지 써줘요. 그러면 써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찾은 취약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얘 실력 있네. 라는 게 거꾸로 검증되겠죠. 논문 같은 거는 뭐 비슷할 수 있죠. 논문 SCI 논문 뭐 임팩트 벡터 높은 거. 그렇죠. 그런 거 한 거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릴 얘기는 제가 숫자 100%를 적어놨거든요. 네. 저희 분야에서 절대 하지 않는 얘기예요. 요거는 과학계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누군가가 정보보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됩니다. 라고 아.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아. 그건 이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사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될 사기구나. 것,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프를 그려온 거거든요. 네. 수식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Y축은 보안의 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시간 아니면 투자 비용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보안이에요. 어. 시간을 아무리 때려놓고 돈을 얼마나 때려 넣어도 100이 안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초반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100원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얼마 올라갔어요. 네. 다음에 100원 드리잖아요. 네. 저 그래프 보시면 다음 100원 드린 거 그만큼 안 올라가요. 네, 그래프가 완벽하게 1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가 1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죠. 효율이 100%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1이 안 나올 거 여기까지 하고 하지 말자. 그렇지. 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쑥 어떻게 올라갔다가 좀 되냐면 내려가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요. 그냥 바닥으로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비스가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입력이 존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무조건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갑니다. 어. 가만히 있어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투자를 해도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보안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보안하고 사용성 문제인데 네. 이게 보안을 막 높이잖아요. 네. 그럼 사용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이 정도에서 합의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에 아주 중요한 코어 뱅킹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보면 네. 코어 뱅킹은 쟤는 가용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더라도 보안성을 높이자. 예를 들면 서버 관리를 해야 되는데 2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1명이서는 절대 못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어느 부분이 맞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고 여기 또 돈도 따라 붙으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시겠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